716번 요거 뭐 세근을 야 알파 베타 감마면 참 좋은데 뭐 세근 자체를 뭐 이상해졌다 그치? 자 그때 너희들 알아보기 편한 대로 가. 저 알파 마이너스 4를 그냥 P라고 해봐. 옆에다 쓸까?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1을 Q라고 써봐. 그 다음에 R 플러스 1을 아이씨 PQR로 하면 안 되네. 아 감마구나 이거. 감마 플러스 1을 R이라고 써봐. 자 다시 한번 써보죠 그러면. 지금 x 3승 플러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0이다를 만족하는 세 근을 PQR이라고 한 거야. 맞지?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거요. 뭐야? 알파 마이너스 4에다 3 더한 거잖아. 즉 P 더하기 3이죠. 두 번째는 Q 더하기 뭔 소리야? Q에다가도 뭐 해놓은 거야? 3 더했기 때문에 베타 플러스 1로 베타 플러스 2로 보이는 거지. 얘도 R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감마 플러스 4로 보이고 있는 거야. 얘를 물어보고 있네요. 라고 받아들여 주실 수 있겠나?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풀이를 해보자. 자, 내가 좋아하는 풀이 두 번째로 갈 거고 이 문제의 원래 풀이 한번 갈게요. 얘가 원래 해달라는 거는 정개한 겁니다. 그래서 3의 3승 플러스 하여 P 플러스 Q 플러스 R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PQ, QR, PR, RP, PR 곱하기 3 그 다음에 PQR을 구해볼래?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P 더하기 Q 더하기 R 뭐야? 세근의 합의 부호 반대 PQ, QR, RQ 1차항의 계수 부호까지 그대로 마지막 얘는 1 대입하면 답 할 수 있겠지? 이게 이 문제가 원래 원하는 풀이기는 해. 근데 나는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그냥 냅다 3 넣으면 안 된다. 왜냐면 얘가 지금 현재 PQR이 근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X 플러스 P가 아니잖아. X 마이너스 P였고 X 마이너스 Q였고 X 마이너스 R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PQR의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안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을 마이너스를 붙여봐야지.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됐죠.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여봐야지. 부호 다시 돌아왔죠.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여야지. 마이너스로 붙었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앞에 마이너스 빼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식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돼. 얼마야?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15 마이너스 1 그놈에다가 부호 반대로 하면 답인 거예요. 이게 훨씬 쉽지 않을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알았음? 요렇게 이제 모범 답안으로 갑시다. 어려워 보이려고 이상한 진짜 별광을 해놓은 거지. 근을 그냥 알아보기 편하게 PQR로 잡아버리면 쉽게 풀 수 있잖아. 알았죠? 끝! 자, 혹시 다르게 푼 사람들도 뭐 요 풀이 제대로 다시 한번 좀 써놓고 다 되면 21번으로 갑시다. 자, 요거요. 저 P1은, P2는, P3는 얼마? 요런 문제. F1은, F2는, F3는 얼마? 요런 문제. 인수 정리해서 풀었던 기본 유형이라고 하면서 기본 유형 아니고 응용심화 유형이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한 6가지 형태의 예시를 가지고 보여줬었을 거야. 그 문제입니다. 자, 요 주어져 있는 식을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는 0. 그래서 지금 현재는 P1 는 마이너스 1이지 이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P1 플러스 1은 0. P2 P3네. P3 플러스 1은 0. P4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지금 는 0, 는 0, 는 0 된 걸 보니까 1 넣어서 0 됐고 3 넣어서 0 됐고 4 넣어서 0 된 걸 보니까 얘는 분명히 x-1과 x-3과 x-4를 인수로 가지긴 할 거야. 뭐 더 다른 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최고차의 개수가 또 다른 게 붙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무슨 식인데? 요 식을 이다. 요 식의 생김새를 보니까 P 안에 있는 게 지금 변화하고 있네. 변수 X로 잡자.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 얘네가 똑같이 1, 3, 4 바뀌면 플러스 X겠지만 지금은 똑같이 1, 1 내린 거 보니까 얘는 그냥 상수 1인가 봐.
그러면은 문제에서 px라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했죠. 최고차의 계수가 3차의 계수가 1인 3차식. 그럼 거기다 1을 더하나 안 더하나 최고차의 계수 안 변할 거고 3차식이니까 더 이상 인수 안 붙이면 되는 거지. 끝. 시시 이해됐어요? 끝. 고개를 숙이고 갑자기 다른 짓을 하고 오니까 문제풀이가 끝나 있어요. 끝. 여기 대입하면 답이야. 왜 안 보고 있었어, 이 사람아? 아, 뭐 하고 있었어? 앞에 거? 아이씨. 그래요. 다시 한번 해줄까? 아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어? 쓰면서 잘 이해해봐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인수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식의 생김새는 어떻게 되는지 최고차의 계수랑 더 다른 인수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문제에서 가끔씩 4차식이라고 할 때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 인수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그걸 풀기 위한 재료 뭐 예를 들자면 P5는 6 뭐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27번으로 가보자. 요거는 뭐랑 관련된 거냐면 이게 내가 현준이한테 수업하다가 현준이한테 자주 물어봤던 것 같은데 허근이 등장했어. 뭐 해야 돼? 겁먹지 마시고. 개수 확인. 허근이 등장을 했는데 개수를 보니까 1, 3은 당연한 거고 PQ가 실수라고 했네. 시선이 돌아와서 뭐다? 저 두 근은 켤레 관계에 있다. 즉 두 번째 근 알파 제곱은 첫 번째 근 알파에 대한 뭐다? 켤레일 것이다. 그러면 너네 뭐가 생각나? 요거 딱 보자마자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 중에 오메가. 오메가 기억나? 1번 오메가 3승근 1. 2번 넘겨서 인수분 했다 치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세 번째는 근과 계수 관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난 외운 게 아니라 이거 만들고 있는 거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역수는 마이너스 1. 5번 얘를 변형해서 만들어주면 오메가 제곱은 뭐다? 오메가의 켤레다. 요게 이거잖아. 알았음?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 알파를 가지고 만들게 되는 녀석은 분명히 뭘 것이다. x제곱에 어디 갔어? 요거 플러스 x 플러스 1일 것이다. 그럼 거기다가 또 다른 인수가 하나 더 붙었네요. 그 인수가 뭘까요? 그거는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야지. x 마이너스 3을 만들어야 돼. 2차항을. 2차항 만드는 방법이 여기서 1.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나와주면 되네. 마이너스 4. 요것만 바뀐 거고 2차식 부분은 똑같아야죠. 알았음? 요거까지 기억을 하면은 제일 베스트. 알았음? 만약에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저거 자체를 풀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 이건 오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풀이.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1차항 마이너스 3x 상수항 마이너스 4. 그래서 PQ의 곱은 답은 12, 4번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거 만약에 오메가인 거를 알았다면 이건데 오메가인 걸 몰랐다면 어떻게 할까? 직접 만들어 봐야지. 어떻게? 알파라는 놈을 허수 그래서 PQ 쓰면 안 되지. 뭐라고 하지? AB 없네. A 플러스 BI라고 하자. 물론 서술형이라면 단 A, B는 실수 이런 말 반드시 붙어야 되고 그때 알파 제곱을 구해봅니다.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2AB I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알파의 켤레 A 마이너스 BI. 그래서 이걸 만족하도록 해보자. 그러면 일단 실수 부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다? A가 되면 된다. 두 번째 허수 부분 2AB는 마이너스 B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네. 대입해보면 B제곱 알아서 나올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 나오겠지만 그 두 개가 각각 켤레인 근이냐 그냥 근이냐 이 차이라서 똑같아. 가볼까? 집어넣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B제곱이 뭐예요? 4분의 3. 그럼 B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두 근이 뭐거든? 하나는 A 플러스 BI, 다른 하나는 켤레근 A 마이너스 BI.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루트 3i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i. 그럼 두근을 알게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x제곱의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너희들이 계산해봐. 1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란색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끝.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풀었던 것처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이니까 x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차항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4. 전개하면 pq. 이렇게 찾는 게 이제 제일 기본 풀이겠죠. 알았죠? 오메가를 몰랐을 때 만들어가는 풀이. 끝! 31번 가보자. 이 오메가가 그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방금 문제는 오메가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메가를 만들어가기 문제인 것 같아. 이 두 번째 풀이. 됐나? 이거 질문 누구예요? 31. 자, 보자. 결국 일단 첫 번째,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거. 뭐요? 오메가 3승 플러스 1은 0. 이거는 오메가야, 오메가 친구야. 정확하게 말하면 오메가가 아니라 오메가 친구죠. 오메가의 3승이 얼마? 마이너스 1 나오거든. 어쨌든 2번이나 적어도 3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찾고 시작해야 돼. 저거 인수분해 해서 찾아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요걸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차의 개수 부호 반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상수항의 개수 그대로. 오케이? 자, 이걸 이용해야 하며 두 번째.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녀석이 언제로 돌아오냐면 복소수 단원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켤레라는 기호 있지, 켤레라는 기호. 이 켤레라는 기호는 사실 자유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 그래서 한 오메가 플러스 1은 그대로 두는데 이 오메가의 전체 켤레는 얘만 켤레, 얘만 켤레. 그리고 켤레 곱하기 켤레는 따로 뜯어도 돼. 근데 3이라는 실수의 켤레는 3 자기 자신. 1이라는 실수도 켤레는 자기 자신. 그래서 결국은 뭐다? 다 뜯어서 오메가에만 켤레 살짝 붙여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분자도 똑같아. 오메가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이 녀석은 오메가의 바에 마이너스 1. 그러면 누가 봐도 분모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의 형태로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의 형태로 다 표현이 바뀌는 거고 분자도 마찬가지.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의 곱과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의 합으로 표현이 싹 다 가능하니까 대입 하면은 끝나는 문제. 3번 보기를. 알았죠? 끝. 계산은 생략할게요. 732번으로 가보자. 똑같네. 똑같이 오메가 친구네. 가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좌변 일단 기본적으로 1, 2, 3번 보기는 공식은 찾아놓고 시작하라 그랬지. 쓱 찾아놓고 또는 외워놓고 요 문제를 봐봐. 좌변에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대로 가도 좋은데 좀 거슬리지 않아?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찾아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오메가 제곱입니다. 오메가 2인승인 거예요, 결국.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은 분모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1 보이나? 1이잖아. 그럼 생략. 오메가 바의 n승. 됐니?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같아져 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자. 하나는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바.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 대한 얘기가 열심히 섞여 나와 있다. 그걸 사용하는 게 바로 몇 번째냐면 5번 공식입니다. 5번은 어디서 만들어? 3번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2번으로 4번 만들고 1번으로 5번 만든다고 했죠. 요걸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봐. 그럼 5변을 일단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근데 여기서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와?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돌아와야지. 됐냐? 그러면 지금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오메가보다 오메가 바가 싫지. 오메가 바보다는 오메가가 좋지. 그래서 얘는 뭐다? 얘를 그대로 두고
이 오메가 바를 뭐 해주세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고치고 밖에 n승을 했다 치자. 그럼 이거 뭐야? 마이너스 1에 n승 곱하기 오메가의 2n승. 그게 같아지세요? 얘가 없어져야 돼.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이 안 보이는 이유. n은 짝수니까 플러스가 돼서 안 보이는 거지. 끝. 답은 몇 개? 25개. 됐나요?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요 5번 공식의 용도 나왔지? 뭐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가지고 뭔가 복잡한 식이 나와 있을 때 하나로 웬만하면 오메가로 싹 다 맞춰줄 때 또는 오메가 바로 맞춰줄 때 알았음? 그럴 때 보통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겠으면 정리하시고 다 되면 다음 문제 33번 갈게요. 자, 733번도 똑같아. 자, 결국은 차수가 높으면 차수 떨어뜨리기 위해서 1번 공식 사용하고 차수 떨어뜨릴 거 떨어뜨리고 나면은 뭐 2번 공식을 이용해서 좀 식을 간단하게 몇 개 좀 고치고 3번, 예를 들어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가지고 합과 곱의 형태로만 답변이 가능하다면은 3번 공식을 이용해서 뭐 싹 정리하고 아까처럼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섞여 나오면은 근데 합이나 곱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문제는 5번 공식을 이용해서 뭐 하고 식 역시 간단하게 고치고 하나로 뭐 오메가면 오메가, 오메가 바면 오메가 바로 하나로 통일시킨 다음에 뭐 2번이나 1번 다시 쓰러 가는 거지. 자, 이거는 어떤 것 같아? 넣어 보면은 사실 차수가 겁나 높아지지. 자, 1 넣어볼까? 그럼 뭐야?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2 넣어보면 1 더하기 오메가 4승 차수 높아졌죠. 그리고 3 넣어주면 오메가의 6승. 그 다음에 한 3개만 더 넣어볼게. 4 넣어주면은 1 더하기 오메가의 8승분의 오메가 4승. 1 더하기 오메가의, 귀찮아. 10승분의 오메가의 5승. 1 더하기 오메가의 12승분의 오메가의 6승. 자, 그런 식으로 18개를 넣어보래. 얘들아,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부에서 기본 조면 한 6개. 6개 정도까지는 일일이 넣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7개, 8개 이상 넘어가는 10개 넘어가면 당연히 뭐다? 뭔가 18번을 반복하지 말고 뭐 하세요? 규칙성을 너희들이 찾으세요. 근데 그 규칙이란 거는 문제마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지 않아. 완전 새로운 규칙이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너희들이 규칙 찾기야. 규칙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뭐다? 1, 2, 3, 4 대입해보기. 알았음? 그게 언제 나오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수원. 그냥 너희로 치면 대수죠. 대수 혹시 공부해본 사람 있나 모르겠다. 거기 보면은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 그 수열이라는 단원 자체가 규칙 찾기 단원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도 당연히 규칙성은 찾아줘야 됩니다. 스스로. 그걸 이제 지금 연습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하 공수 2에서. 공수 1이구나. 어쨌든 간다. 얘는 뭐 차수가 낮으니까 뭐 지금 당장 바꿔도 좋지만 좀 이따가 한 방에 바꾸자. 차수가 여기서부터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럼 먼저 1번, 2번, 3번 정도까지는 찾아놓고 출발할까? 1번 오메가입니다. 대입할게요. 오메가 3승은 1. 2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3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근데 여기 오메가 바가 없는 걸 보면 사실 3번은 아니겠지. 어쨌든 간다. 3승이 1이네. 그러면 얘는 지수 4를 3으로 나눠봅니다. 나머지는 1 나와요.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의 3승이 1이네. 그걸 제곱해봐야 1이네. 2분의 1. 얘는 8을 3으로 나눠주면 나머지 2죠. 오메가의 제곱분의 3으로 나눠주면 나머지는 1이죠. 오메가의 1승. 벌써 규칙성 찾았죠? 근데 한 2개만 더 해볼게. 얘도 보면은 오메가의 3으로 나눠주면 나머지 1. 얘는 오메가의 2승. 얘는 2분의 1. 자, 규칙 찾았냐? 3개씩 끊을 때마다 똑같은 값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18개. 3개씩 묶어주면 총 6번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요걸 한 번만 싹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얘 뭐야? 주은아. 찾을 수 있을 텐데. 얘 이용하는 거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모는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얘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 그게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도 마이너스 2분의 3, 세 개씩 끊을 때마다 마이너스 2분의 3. 아까 그 세 개씩 끊을 때마다 나오는 게 몇 번 반복? 총 6번 반복한다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9. 알았음? 됐죠? 끝. 여기까지. 어이, 자리 없다. 자, 얼른 정리하세요. 하나, 오른쪽 그림에서 AB와 AD는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AB와 BC도 수직이래요. 그리고 CD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O에 접한다. 저 그림 자체가 접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BC의 길이는 AD의 4배인데 AD가 X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3X. 아니, 4X. 그 다음에 사각형 ABCD, 사다리꼴이죠. 의 넓이와 둘레를 구해보래. 구해서 제곱해서 빼주면 8 나온대요. 그때 X를 구하셔. 끝. 뭐야? 일단 어떻게든 너희들은 S와 L을 표현하라고 가긴 해야 되겠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요거 반지름. 반지름 나와 있었냐? 없네. 일단 얘가 일단 당연히 필요할 거다. 그치? 그래서 요걸 이제 구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재료를 찾으러 가보자. 나는 일단 바로 보인 게 일단 요거 그어야 될 것 같아서. 여전히 얘는 모르지만 이게 3X가 나왔죠. 이걸 뭔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둘레를 구할 수 있잖아. 요거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미수를 어떻게 잡아볼까? 일단은 얘를 Y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지저분해지나? X, 3X. 아, 이걸로 가면 되겠다. 이걸 긋지 말고 이거는 하니까 루트가 나오네. 요걸로 가자. 그럼 얘가 X, 이 길이 4X가 여기로 4X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5X가 나와버렸지. 그러면 끝났네. 아까 그은 거 다시 한번 그어주면은 얘가 3X죠. 이게 X라서. 그럼 보이나? 3대 4대 5. 얘가 4X가 되고 만지름 길이는 2X겠지. 됐죠? 그럼 이제 넓이 S 구해보자. 어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L 둘레. 네 변의 길이 다 X, 4X, 4X, 5X. 끝났죠? 둘 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걸 어쨌든 제곱해서 빼면은 8이다 하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나오겠지. 그걸 만족하는 X를 찾아주면 되며 그때 X는 아무렇게나 막 찾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가 나오도록. 모든 길이들이 다 양수. 근데 X가 양수기만 하면 다 양수죠. 끝. 거기까지 쓰기만 하고 넘어가자. 뭐야 이게 그래서. 4X 제곱에 미쳤다. X 플러스 4X의 전체 제곱. X 묶어내서 할걸. 에서 L제곱. 이거 뭐야? 14X의 제곱. 그게 뭐다? 8이다. 한쪽으로 이항하면 X에 대한 거듭제곱. 꼴로 표현이 가능하죠. 고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끝. 생략. 37번 아까 질문 누구? 이해됐어? 예. 다음 47번 가볼까? 자, 여기서 마지막에 47번 이 유형 자체는 x-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에서부터 접근해서 이거 구하러 가봐야지 라고 접근하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연립방정식을 푼다. 근데 저 식의 생김새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로 보통 나뉘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인수분해는 못할 거야. 한쪽으로 이항해서는. 그래서 만들게 되는 게 둘 다 XY의 합과 곱으로. 두 번째도 묶어주면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네. 그럼 합과 곱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풀기 위해서 뭐 하자? 잠깐 두자. 누구를 뭐로 두자? X 플러스 Y를 U로. X 곱하기 Y를 V로 두자. 그러면 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결국 UV의 합이 11. 두 번째 UV의 곱이 30.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제 UV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 갈 거라서 인수분해를 하러 가는데 여기서 눈치 빨리 채서
5, 6, 6, 5를 빨리 찾으면 더 좋고, 또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합이 11 마이너스 11t 곱이 30 플러스 30. 그래서 뭐랑 뭐? 5와 6으로 그걸 만족하는 t가 5와 6인데 그 두 개가 각각 뭘 것이다? 요거에 얘와 얘를 각각 두 근의 합과 곱으로 갖는, 즉 u와 v를 두 근으로 하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첫 번째, 뭐가 뭐일 때? u가 5일 때 v가 6이 된다. 두 번째, u가 6이면은 v가 5가 된다. 그런데 u를 지금 우리는 뭐로 잡았지? 합으로 잡았지. 얘가 곱이네. 그럼 여기서도 사실은 빨리 2와 3, 3과 2를 빨리 찾으면 더 좋아. 그런데 뭐 원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니까 t제곱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 그걸 만족하는 t를 찾아주면은 2와 3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둘이가 각각 x, y인 거야. 그래서 답은 두 쌍이 나오죠. x가 2라면 y는 3일 것이다. x가 3이면은 y는 2일 것이다. 두 쌍.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뭐야? 결국 u는 합이죠. v는 곱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x, y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든다라는 거는 합이 6, 곱이 5를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자.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역시 t 값이 1과 5가 나오는데 그 1과 5가 각각 뭐다? x, y일 것이다. 그래서 x가 1이면 y가 5다. x가 5면은 y가 1이다. 또 두 쌍. 해는 총 4쌍. 그 중에서 x 빼기 y를 했을 때 제일 작은 거 찾아봐. 얼마? 마이너스 4 아닐까? 근데 혹시나 뭐 문제에서 양수 실수, 양의 정수, 나중에 이거 혹시 분수 나오거나 루트 나왔을 때 분수 뭐 이런 거, 분수래, 정수 이런 거, 그런 조건에서 몇 개가 더 사라질 수는 있고요. 됐죠? 757, 754 가보자. 정리할 사람도 얼른 정리부터 하세요. 가자. 754. 뭐 정사각형이 어쩌고 저쩌고, 뭐 꽃밭의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뭐 식으로 일단 잘 표현만 하자. 그 식을 표현을 해보면은 뭐 연립이 되든 대입형이 되든 뭐 최대 최소를 구하든 항등식이 되든 그걸 구해봐야 뭔가 결정이 되니까. 자, 간다. 직사각형 IFJD의 둘레를 구하기 위한 재료들 찾으러 가야겠다, 그치? 그 다음에 BH의 길이, BH 어딨냐? 요거 길이 구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할 거야. 이거 딱 봐도 뭐일 것 같아? 뭔가 직각삼각형의 빗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죠? 어쨌든 그걸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I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마지막 길이 또 한번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다 필요하겠네요. 자, 가보자. 일단 두 정사각형이 다 한 면의 길이가 4, 4인 어떤 정사각형 두 개를 겹쳐놨대. 그때 뭐 I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로 잡는 것도 있지만 보통 미지수는 좀 작은 데다 잡아주는 게 좋아. 우리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좋거든. 자, 어쨌든 이걸 X로 잡았다. 그놈에 의해서 생기는 길이들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 길이 얼마? 4-X.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 그럼 아까 요거 얘기했죠. 요거 길이 나왔네. 요거 한 면의 길이 4에다가 4-X 더했으니까 8-X.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거 얼마나 길이 나온지에 따라 이거 구하면은 사실 빗변의 길이 BH 루트 74 저거 다 나온 거다, 그렇지? 자, 여기가 뭘까? 요거 길이 얼마나 어떻게 될까? Y로 잡는 것도 좋기는 하겠다. 근데 결국은 연립을 통해서 Y로 잡을까? Y로 잠깐 잡아보자. 그러면 요 길이 얼마야? 얘가 Y면 얘가 Y니까 이거 4-Y죠. 됐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 둘레 나오네. 저 둘레를 빨리 보고 미수 이걸 X로 표현을 해야지 라고 한 사람들은 그것도 좋고. 어쨌든 둘레 구해보자. 직사각형 IFJD의 둘레. 어떻게 됨? 가로 더하기 세로에 2배. 근데 그게 얼마? 8. 그럼 빨리 나왔나? X랑 Y가 같은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났다. 뭐가? 얘가 지금 4 더하기 y라고 했죠. 근데 결국은 뭐가 됐다? 4 플러스 x가 돼버렸죠. 그럼 이제 뭐 하자? 선분 BH의 길이를 구하러 가보자. 피타고라스 쓰죠. 8-x의 제곱에 플러스 4 더하기 x의 제곱. 근데 그게 얼마? 루트 74. 지금 내가 제곱했으니까 바로 74. 그러면은 우변 정리. 2x의 제곱에 16, 8, 마이너스 8x. 상수항. 64, 16, 86, 74 넘어와서.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어머, 인수분해가 끝났다, 그쵸? 그래서 x로서 가능한 것은 1 또는 3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이야 3이야는 아마 얘가 결정해 줄 거예요. id의 길이가 x가 dj의 길이보다 dj가 어디야? 요거네. 4-x 보다 크다. 그래서 x는 3은 안 되겠죠. x는 1입니다. 답은 1. 끝. 여기까지. 어때요? 별거 아니죠? 그냥 나와 있는 조건들, 뭐 둘레의 길이라던가 선분의 길이라던가 그것들을 다 미지수로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사실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래? 이게 사실은 힌트겠지. 포인트겠지. 알았죠? 자, 정리할 거 얼른 정리하시고. 자, 간다. 부정방정식.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뭐 한두 개밖에 못 푼 상태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한 번 더 예시 문제를 뭐 책 문제 또는 뭐 내가 써주는 문제 가지고 좀 더 풀고 갈게요. 일단은 방법 자체를 기억은 해야 돼. 부정방정식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일단은 부정방정식의 정의 자체는 뭐였지? 식은 딸랑 하나 주고 나서 미지수가 분명히 2개 혹은 2개 이상 주어질 거야. 그냥 만약에 식의 개수랑 미지수 개수가 똑같으면 그냥 연립해서 각각의 문자를 찾기. 근데 식의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하나 적어. 그래서 뭔가 부정방정식 뭐 이런 상황. 어쨌든 부정방정식은 문제에서 x, y가 정수인지 실수인지를 잘 보고 정수라고 하면은 방법이 무조건 상수항을 무시한 채 뭐 하라고 했어?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어요. 상수항을 무시하라는 건 그냥 없다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편하게 바꿔주세요였고, 그지? 그걸 이제 책에서는 적당히 변형이라고 하죠. 자, xy 플러스 x 플러스 y에다가 뭔가 더해져 있는 어떤 식에서 이거 인수분해하고 싶으면 뭐해? 당연히 x에 대해서 또는 y에 대해서 차수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단 말이야.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려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y 플러스를 묶어줄 거고 그걸 보면서 뒤에 있는 y도 y가 아니라 y 플러스 1로 가고 싶어. 그래서 여기 원래 마이너스 3이었던 놈이 뭐가 됐어? 플러스 1이 됐으니까 뭐 하나 더 붙어 있겠네? 마이너스 4는 0으로 마이너스 4가 붙어 있겠지. 그 마이너스 4를 뭐 하는 거? 이항을 시키는 거라 그랬음. 그래서 1과 마이너스 4로 뜯어주는 이게 이제 책에서 말하는 적당히 변형인데 결과를 알고 보면 아 맞네 싶지만은 너희가 스스로 바꾸려면은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인수분해하고 있었어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어쨌든 y 플러스 1로 이제 묶어주면은 남는 게 x 플러스 1이 4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풀었던 거지. 결국은 x도 정수고 y도 정수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입니다.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정수 4를 만들고 싶으면 각각이 약수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 순서상은 x, y로 찾지 말고 이거 자체를 보면은 1과 4, 4와 1, 그 다음에 2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해서 x, y를 총 지금은 6쌍. 진짜 많으면 한 8쌍까지는 나와. 알았죠? 8쌍까지는 나오는데 거의 잘 안 나오고 보통 한 4쌍, 6쌍 정도로 끝날 겁니다. 알았음. 또는 지금은 정수라고 했지만 자연수라고 하면서 얘네를 자연스럽게 좀 빼. 그리고 자연수다 보면 1사도 빠지겠지. 그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기는 하고. 어쨌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지금 질문했던 757. 아, 이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네. 뭐 맞게 풀었겠지만 756. 얘도 한 번만 더 해보면은 안 푼 문제. 결국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세요라고 했는데 미수가 분명히 2개인데 식달랑 하나야. 어머 이거 부정방정식이네. 그래서 먼저 요 조건부터 봐야지. 자연수라는 건 일종의 양의 정수니까 정수 조건이죠.
그래서 이걸 뭐 하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서 인수분해를 해보자. x 앞에 계수가 y-1이 생기니까 뒤에 있는 마이너스 2y도 그냥 2y가 아니라 뭐야? y-1의 배수의 형태로. 그러면 없던 상수항, 아니 이 마이너스 2였던 상수항이 갑자기 플러스 2가 돼 있어. 그럼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4. 는요. 그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y-1 곱하기 x-2는 4. 그러면 일단은 정수라고만 생각하면 1, 4, 2, 2, 4, 1, 마 1, 마 4, 마 2, 마 2, 마 4, 마 1 해서 총 6쌍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x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불가능한 녀석들 다 없애보자. 뭐 불가능하냐? 일단 얘네들은 미쳤고요. 가능하냐? 가능하냐? 뭐야? 다 가능하네. 그러면 여기서 xy를 찾아가 보자. y가 순서 바꾸자. y가 2, x가 6. 무효. y가 3, x도 3. 예, 4. y는 5, x는 3. 이렇게 순서쌍 몇? 3개. 그럼 문제에서 뭐야? 순서쌍을 구하시오면은 뭐 답은 거꾸로 써야 된다. 3,5, 4,3, 6,2, 3개가 다 답. 알았죠? 그런 식으로 푸는 게 부정방정식 정수조건 푸는 거. 근데 여기서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냐? 사실은 심화 유형이라고 하면 총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랬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757번을 포함하는 유형. 뭐? 2차 방정식이 뭐 한다? 정수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정수근 유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수근은 쉬워. 뭐가 쉽냐면 두 근을 너희들이 스스로 알파 베타로 잡아서 일단은 근과 배수의 관계를 써봐. 근과 배수의 관계를 써보면은 뭔가 미지수가 3개씩 2개가 돌 거야. 아이씨, 제대로 쓰자. 여전히 미지수의 개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럼 그거를 적당한 연립을 통해서 미지수를 하나만 줄여봐. 그러면 뭐가 됐어?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조건? 정수 조건. 그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라는 말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그 두 근을 미지수로는 우리가 직접 잡겠죠. XY로 잡아도 좋고 알파 베타로 잡아도 좋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근과 배수 관계를 쓰려가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A-3.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예요? A-2. 자, 시은아. 두 식을 뭐 하고 싶어? 미지수 하나를 줄여야 돼. 누굴 없애는 게 가장 쉬워? 당연히 뭐 끄덕끄덕 말고 무엇 누구를 없애는 게 가장 편해. 둘 중에 하나가 누구? 이 자식이 A겠지. A를 없애면 그냥 빼면 되잖아. 아, 예. 우변에 A랑 알파는 다르다.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그러면은 정수 알파와 정수 베타에 대한 식 하나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았음. 그럼 이제부터 부정방정식을 다시 풀면 돼요. 그래서 풀게 되는 게 인수분해 하러 가기 위해서 베타 마이너스 1이 묶이네. 알파의 개수로. 그러면 뒤에는 마이너스 베타도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베타 마이너스 1. 그럼 없던 상수항 1이 플러스 1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우변에도 더하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2. 그러면은 이 값 전체와 이 값 전체의 순서쌍은 1, 2, 2, 1, 마 1, 마 2, 마 2, 마 1 딱 4개. 제 뒤에 안 보이나 봐. 다시 좀 써줄게.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 또 베타를 먼저 써가지고
베타 알파 순서로 쓰자. 2, 3, 3, 2. 얘는 0, 마 1, 마 1, 0 해서 알파 베타의 순서상 총 4개. 알았죠? 그러면 각각에 따른 누구? 지금은 알파 베타를 물어본 게 아니고 A에 대한 질문이니까 뭐 하자? A를. 더하는 게 대신 심플하겠지. 더해서 3까지 더하면 A. 8, 8. 2, 2. 그래서 답은 2여는 8. 끝. 답은 10. 이렇게 됩니다. 알았니? 그래서 정수근은 그냥 뭐 하나 섞은 극락계수 관계를 섞어서 미수나 줄이는 작업이 필요한 그냥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문제예요. 알았죠? 오케이. 끝. 정리. 자, 759. 자, 이번에는 뭐다? 역시 방정식. 근데 문자가 2개씩은 딸랑 하나. 그걸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하여. 뭐 X와 Y의 합을 물어보든 XY를 각각 물어보든 뭘 하든. 자, 이것도 뭐다? 결국 부정방정식. 그래서 부정방정식인데 XY가 어떤 수인지를 보면은 실수.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일단은 이거 안 했네. 실수 조건은 뭐 하라 그랬어? 제곱는 0꼴로 변형을 하는 거야. 반드시 상수항이 다스인지를 잘 확인하고 모든 항 빠트린 거 없는지 잘 확인하고. 그래서 결론은 는영이 되도록 푸는 게 일단 기본 풀이라 그랬지.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758 풀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759 하나만 더 해보면은 이번에도 결국 759를 푼 거 아니니? 맞네. 759 어떻게 풀린다? 자, 힌트는 항상 몇 창? 2창이 아니라 1창이다. 마이너스 4xy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고 싶으면 풀이는 2가지일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에 플러스 4y제곱을 가지고 x 마이너스 2y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든, 그지? 또는 4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을 가지고 와서 2x 마이너스 y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든, 둘 중 하나인 게 분명한 상황인데 누굴 보니까 앞에 계수 붙어있는 x제곱을 보고 뒤에는 x에 대한 1창이 없는 걸 보니까 이건 다 써줘야 돼 여기서. 그래서 반드시 4x제곱일 거고 y제곱은 하나만 가지고. 그러고 나서 뒤에는 플러스 6y도 힌트죠. 그래서 얘도 반드시 뭐 해야 돼? 3y 플러스 y의 완전 제곱꼴 만들기 위해서 뭐 9y제곱에 플러스 1만 가지고 오든 y제곱에 플러스 9를 가지고 와서 완전 제곱 만들든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y의 개수를 보니까 2밖에 안 돼. 아까 하나 썼으니까 남은 하나 여기서 써줘야 되겠네. 그러면 상수 9가 필요한데 9가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결국 2x-y의 완전제곱식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식. 그래서 얘가 0이 되어야 하니까 y는 무조건 마이너스 3 하나고 y가 마이너스 3이면은 얘도 0 되기 위해서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겠다. 그죠? 끝. 요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세요니까 마이너스 얼마냐? 2분의 9냐?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한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금 내가 뽑아놓은 게 그걸 풀리기 위해서. 그거는 일단 좀 이따 쉬었다가 문제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알았죠? 그거 하고 나서 너희 질문한 760번 하나 더 갈게. 자, 안 풀려요. 아무리 이걸 2차식이래. 완전 제곱식꼴로 2개의 또는 3개의 합의 꼴로 바꾸려고 해도 우리가 원래 풀던 방식은 안 풀립니다. 왜요? 여기서 일단 x제곱을 써야 되잖아. 만약에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으면. 그럼 y제곱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또 써야 돼. 근데 x제곱의 개수부터 이미 안 맞아. 왜 그런지는 마지막에 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2번째 풀이가 필요한 거야. 실수 조건을 풀 수 있는 2번째 풀이. 어떤 거? 한 문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썼던 거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뒤에 뭐 해주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간다. 일단 어떻게든 완전 제곱식으로 해보려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불가능한 걸 빨리 캐치.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하자. y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고 나면은
얘가 결국은 x를 미지수로 본 거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거는. 그러면 얘가 다른 말로 실근 x를 가져야 돼.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y-1의 제곱에서 2y 제곱에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5를 뺐어.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나중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식, 2차 부등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방정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그러면 좌변의 형태가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인데 그거 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래. 실수 y인데. 그럼 작을 수가 없죠. 그럼 무조건 0만 가능하네. 따라서 y는 2. 그럼 y가 2가 됐으니까 다시 들어가주면은 x값 딱 하나 나올 겁니다. 뭐야? 1.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렇게 해서 해가 항상 나오는 거야. 알겠냐? 자, 요렇게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럼 지금 잠깐만 정리하는 거 스톱. 760번을 잠깐 보고 올게요. 이거는 정수네요. 음수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정수네요 라는 말을 보고 정수조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너네가 여러 문제를 풀고 나면은 사실 정수조건의 인수분해 문제는 사실 뻔했잖아. 생김새가. 다 xy의 항과 x의 항과 y의 항만 딸랑 붙어있는 상황에서 요거 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거였잖아. x에 대해서도 2차식, y에 대해서도 2차식 나왔던 적이 없잖아. 그럼 이 문제는 정수 조건이 아니라 실수 조건인데 그 중에서 답을 한두 개로 줄여주기를 위해서 그냥 정수로 붙인 것밖에 없잖아. 그거를 너희들이 파악을 해야 돼. 정수라고 했지만 정수가 아니라 실수. 그래서 이거는 내림차순 정리 또는 일단은 전개를 슬쩍 해봐요. 근데 여기서도 뭐 때문에 x에 대한 1차항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제곱꼴로 못 바꿔. x제곱이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이거는 뭐밖에 안 된다? 내림차순 정리로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식 다시 쓸게요. 그래서 얘가 실근 x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바로 정리할게.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 얘가 0보다 작거나 뭐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게 썼나 내가? 그래서 사라지고 나니까 2y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y로서 가능한 후보가 음의 정수 y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일 때 하나,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각각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어디 갔어? 이거 맞지? 대입해서 x 찾고 x 찾아주면 되는데 둘 중에 x도 음의 정수인 거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끝.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해됐음? 가자. 정리할 거 있으면 요 문제랑 잘 정리해놓고 참고로 내가 준 프린트에서 이 325번이랑 같은 유형이 뭐뭐 있냐면 326번, 327번도 맞나? 8번. 두 개인 것 같은데? 요 두 개는 같은 유형입니다.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으로 풀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자, 왠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한 번 더 요거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해 주세요. 자, 요거 325번. 왜 완전 제곱식으로 못 바꿨냐면 바로 저렇게 생겨서 그래. 지금 나는 이제 좀 뭐 우연히 찾은 것도 있기는 한데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은 사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좀 많이 뜯어줘야 될 거야. 여기서 y에 대한 1차항도 나올 거고 x에 대한 1차항도 나올 거고 xy항도 나올 거고 y에 대한 1차항 여기도 나오고 상수항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y에 대한 제곱항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뜯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나도 지금 방금 찾은 거지 함부로 찾으라고 하면 못 찾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 걸 찾아주면 아까 같은 답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래. 지금도 이건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알겠죠? 항 3개짜리의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적당하게 변형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서 사실은 못 찾는 게 맞거든.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못 만들다 보니까 이걸로 들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자, 오늘 내용 이제 넘어가 보자.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은 부등식으로 갈 건데, 자,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하는 단원이 사실은 하나인데, 지금 요 쌤이라는 교재는 항상 매년 두 단원으로 쪼개놔. 하나는 1차 부등식, 하나는 2차 부등식. 우리의 메인 테마는 어디다? 2차 부등식이야.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2차 부등식을 메인으로 갈 거고, 1차 부등식은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만 딱 한 몇 가지만 설명하고 숙제도 그 유형들만 내고 말 거예요. 알았죠? 자, 간다. 1차 부등식. 너희들한테 학교 시험에서 1차 부등식에서 낸다면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대소비교 안 나옵니다. 뭐 나올 수는 있는데 거의 그냥 뭐 장난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라서 1차 부등식에서 만약에 너희들한테 학교 시험에서 낸다면은 크게 보면은 딱 2개 정도. 하나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거. 여기 보면 밑에 유형이 2번인가 3번인가 있을 거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두 번째로는 응용형, 활용형. 뭐라고 부르냐면 과부족이라 불러요. 정확하게 말하면 연립 1차 부등식의 한 종류인데 그거에서 물어보고 사실은 끝이야. 알았음? 간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파트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또 크게 3개로 쪼개지는데요. 일단 절대값 K. 에이, K도 하지 말자. 0으로 하자. 0.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K 할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0. 요 정도 물어보고 말 겁니다. 알았음?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K라고 하고 여기를 식이라고 부르자. 요렇게 3개. 딱 3개 나오고 끝. 자, 첫 번째 요 녀석을 풀기 위해서는 절대값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중학교 때 절대값 뭐라고 배웠어? 절대값 X가 뭐야? 수직선상에 맞아. 수직선상에 뭐? 거리. 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해석을 했었어. 맞아요. 뭐 양수로 만든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등부에서 주로 쓰는 해석이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절대값 3의 의미가 뭐냐면 아니야. 절대값 3이 아니라 절대값 x는 3의 의미가 뭐냐면 x라는 녀석은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놈들이에요. 그래서 x값은 뭐뭐 나오는 거야? 뿔마 3. 뭔 말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져봐. 아니 3보다 작아져봐. 그 말은 뭐야? 해석을 하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가까운 놈들이라는 의미 아니야?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딱 3만큼 떨어진 놈들은 뿔 3과 마 3이 있는데 그거보다 가까워. 여기에 있는 놈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과 3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라고 물어본다면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고 물어본다면 크거나 같다라고 할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더 멀리 있거나 혹은 같은 놈들, 3인 놈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더 멀고 양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 멀고 끝.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살짝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게 실제 너네들의 기출문제라는 거야. 그래도 결국 뭐다 얘들아?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뭐한 놈들? 3보다 가까운 놈들. 누가? 내가 지금 가리고 있는 녀석이 결국 마 3과 3 사이에 있어요. 그 놈이 이거인 것 뿐이지. 그래서 x는 셋 다 111 더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됐나요? 요렇게 풀어주는 게 첫 번째 유형 끝이야. 이해됐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x 플러스 2x 플러스 1이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도 결국 뭐다? 저 절대값 속에 있는 저 녀석이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거리가 5보다 더 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양수 5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럼 이걸 풀어주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에요. 풀 수 있겠죠? 절대값 하나짜리 근데 반대편에 상수 k가 들어가 있는 녀석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됐음? 근데 옆에도 식 x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절대값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할 때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마치 얘가 뭐처럼 상수인 것 마냥 마이너스 붙인 놈보다 크고 그냥 놈보다 작다라고 해도 답은 나온다. 알았지? 나중에 너희가 실전으로 들어가면 실전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서 얘의 정확한 풀이는 뭐다? 아까 주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절대값을 대하는 너희들의 자세. 뭐 하는 거? 부호를 양수로 만드는 거. 오케이? 부호를 양수로 만드는 거. 그래서 절대값 x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다? 그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직접 구간을 나눠서 범위를 나눠서 x로 끄집어내든 마이너스 x로 끄집어내든 하는 거. 요게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더 많이 쓰이는 거. 그래서 아까처럼 이게 성립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막 만든 거라 이거였지. 마이너스였지. 답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요걸 풀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 한다?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거. 다른 하나는 이런 거. 언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에이 괜히 분수로 줘서 크거나 같을 때.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푼 거고 좌변을. 두 번째는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푼 거야. 그래서 각각의 부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해는 뭐 나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없겠지.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없다. 두 번째 여기는요. 해 없는 거 아니야? 3분의 2보다 크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3분의 1보다 큰 거는 없겠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해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건지 대략 알겠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절대값이 한쪽 변에 들어가고 반대편 변에 식이 들어가 있는 1차 부등식은 뭐한다? 범위 나눠서 풉니다.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절대값 속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푸는 거야. 알았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간 문제가 있을 거야. 얘의 모범 답안은 두 가지 풀이가 나와요. 학교에서 좋아하시는 풀이는 범위 나누기예요. 근데 그거는 지방의 경우. 서울에서는요. 어떻게 푸는 걸 훨씬 좋아하냐면요. 함수로 푸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내가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하면서 했던 얘기 기억나?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거기서 사실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설명 안 하고 온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는 결국 y는 fx란 함수와 y는 gx란 함수에 대해서 이 두 놈의 교점을 찾아봐 라고 물어보면은 같다 또는 뺀다 라고 해서 이 녀석의 실근을 찾아주면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실근은 x값이니까 교점에 x좌표가 나온 거지. 이거 얘기했었지. 그러면 이제 부등식은 도대체 뭘까? 부등식이란 것도 보통은 이항시켜서 얘기하지만 일단 기본은 얘예요. 그럼 이 부등식 자체를 함수에서 읽어주면은 얘인 거야. 근데 fx도 y좌표고
gx도 y좌표거든. y좌표가 더 크다라는 거는 fx 두 함수 fx와 gx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니? y좌표가 큰 거는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위에 있는 것들이 y좌표가 큰 거잖아. 그래서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 중에서 fx가 더 위에 그려지세요의 범위를 찾아봐 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부등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함수에서 부등식으로 내려올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등식에서 함수로 올라갈 때는 거꾸로 여기다가 y 붙이고 여기다가 y 붙여서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더 크네요? y좌표가 더 크네요? 더 위에 있어요 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 얘기를 잠깐 들어오면은 뭐냐면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절대값 x-1 절대값 x-2 3 자, 요 부등식을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풀이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범위 나누기로 푸는 거 모범 답안이 이렇게 될 건데 두 번째 풀이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 이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좀 더 설명하러 갈 거야. 그래서 그릴 줄 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지금 절대값 x-1 절대값 x-2거든. 거기다가 y는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이 함수가 y는 3보다 내려와 있는 범위를 찾아야지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답으로 쓰게 될 거예요. 요 풀이를 훨씬 좋아하십니다. 좀 쉽게 푸는 풀이, 좀 다르게 푸는 풀이를 좋아하시는 좀 그런 선생님들. 교과서적인 풀이를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솔루션 1으로 갈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학교 선생님마다 방향이 다른데 쉬운 걸로 치면 밑에 게 훨씬 쉬워. 너희들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알았냐? 자, 일단 너희들이 먼저 얘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범위 나누기는 할 수 있겠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 부등식. 자, 풀어보자. 거의 뭐 지금 SOS를 보내고 있어요, 애들. 자, 간다. 다시 한번 범위 나누기로 풀어보세요 라는 거는 범위 나눈다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 절대값 풀어야 된다고. 나중에 지금 우리가 덧셈조차 못해가지고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 풀어야 돼. 나중에 막 곱셈이든 아니면 뭐 미분이든 적분이든 그 어떤 연산을 하든 절대값이 있는 상태는 그 어떤 연산도 못해요. 알았죠? 그래서 범위 나눈다는 건 절대값을 푼다. 절대값을 푼다라는 얘기는 이놈의 절대값 속이는 놈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둘 다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 x는 어디서 나뉘어? 1을 기준으로 왼쪽일 때 오른쪽일 때 나뉘죠. 맞죠? 왼쪽이면 음수, 오른쪽이면 양수. 그 다음에 얘는 2를 기준으로 범위가 나뉜단 말이야. 2다 이거. 그러면 결국 범위는 이렇게 3개로 나뉘네. 그래서 1번 x가 1보다 작다면 옆으로 가자. 두 번째 2번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면 3번 x가 2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1일 때랑 2일 때는 보통 뭐 어떤 선생들은 가운데 그냥 붙여 할 때도 있고 나는 보통 크다 쪽에 x가 크다 쪽에 보통 붙이기는 해. 그러니까 어디서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1보다 작을 때 붙이든 클 때 붙이든 둘 중 한 번만 붙여주고 2보다 작을 때 붙이든 클 때 붙이든 한 번만 너희들이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알았죠? 그 절대값이 분모가 붙는 건 어디 붙이는지는 아무 때나 붙여도 상관이 없다. 어쨌든 1보다 작아졌다. 그러면은 이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의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면은 넘어가주면 2x 넘어와주면 빵. x의 범위는 0보다 크다.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첫 번째 이 범위에서 나오는 해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얘도 1보다 커졌으니까 x-1로 2보다는 여전히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근데 이번에는 x가 사라지네요. 근데 남는 게 좌변은 1, 얘는 3.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끝난 문제들도 있겠지. 어쨌든 x는 똑같이 사라졌는데. 근데 지금은 1이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해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아예 성립하지 않는 거는 이걸 다 빼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어쨌든 지금 성립하는 게 나왔으니까 전부 다 선택. 마찬가지로 이보다 커. 그러면 뭐야? 둘 다 양수니까 x-1, x- 그냥 끄집어냈다. 그러면은 x 2 나눴다. 3. 그래서 해는 뭐다? 2보다 크고 낮고 3보다 작다. 그래서 저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와 세 번째 해를 다 얘기를 해주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는데 1에서 이어받았어. 2까지 이어졌고 2에서 끊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이어받았어. 그래서 해는 결국 뭐다?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음? 알았음? 그런데 두 번째, 함수로 푸는 방식은요. 뭘 먼저 설명해 줄 거냐면 y는 절대값 x 하나 가진 함수와 거기다가 절대값 x-1 두 개의 절대값을 가진 함수와 x-2까지 절대값 3개 붙어 있는 함수를 각각 다 그려보자. 노란색은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요거는 대부분 그릴 줄 알 텐데 x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x냐 x냐를 갈라져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있는 함수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야. 0과 1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그때 함수는 반드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세 번째, 여기까지 절대값이 3개 들어와 있는 함수는 결국 절대값 속이 0, 0, 0이 되든 0, 1, 2를 기준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 형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알았죠? 자, 간다. 결국 0보다 작냐 크냐일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면 돼. 0보다 클 때는 y는 x를 가지고 그려주면 돼요. 함수를 그려보세요 라고 해도 결국 너희들은 그냥 x냐 마이너스 x냐 절대값 풀기 범위 나누기로 푸는 게 맞거든. 그래서 0보다 오른쪽 y축의 오른쪽에서는 y는 x를 따라서 그립시다. 0보다 작은 즉 y축의 왼쪽에서는 y는 마이너스 x를 따라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편의상 그냥 x축, y축을 그리지 않은 것밖에 없음. 알았음? 그럼 두 번째. 어디도 절대값 2개 들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여기서 범위 나누기 한 것처럼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3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을 하냐면 기울기만 집중을 해봐. 식을 온전하게 다 쓰는 게 아니라 0보다 작은 범위라면 둘 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풀어왔겠지. 그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을 무시하고 마이너스 x만 봐봐. 얘 마이너스 x, 얘 마이너스 x. 더하면 마이너스 2x.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죠? 0과 1 사이면 둘 중에 한 녀석은 양수가 됐으니까 플러스 x로 나올 거고 한 녀석은 여전히 1보다 작으니까 음수.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냥 마이너스 x만 보라고. 하나는 x, 하나는 마이너스 x. 더하면 0x. 기울기는 0인 거야. 마찬가지로 기울기만 집중해주면 마이너스 2, 0, 2. 그래서 슉슉슉. 그럼 얘는 기울기만 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슉슉슉슉 그려지는 거예요. 알았어. 한 2명 정도 끄덕끄덕하고 나머지는 씨발 이러고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지금은 내가 0, 1, 2 간격을 똑같이 했지만 하나가 조금 벌어져 있어봐. 그래도 결국 너희들은 뭐 한다고? 0과 1과 2 빼고 3을 기준으로 쪼갤 거야. 자, 0보다 왼쪽이면 얘 마이너스 붙이겠지.
0보다 왼쪽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붙이겠지. 0보다 왼쪽이면 얘도 마이너스 붙이겠지. 둘 다 마이너스 x, 셋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면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x, 그럼 마이너스 3. 그럼 좀 급할 거야. 아니, 너무 좁아. 알았음? 자, 그 다음엔 0과 1 사이. 자, 0보다는 커졌다는 얘기지. 얘는 플러스 x로. 얘는 여전히 1보다는 아직 작은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x로. 물론 플러스 1도 있고. 얘도 마이너스 x로. 플러스 3까지. 근데 우리는 x의 항만 봐.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좀 완만하게. 좀만 왼쪽으로, 밑으로 좀만 내릴게.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보다 커졌으니까 얘는 양수 플러스 x, 얘도 양수 플러스 x. 근데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x. 그래서 양수 1로 끄집어내겠죠? 그럼 좀 완만한 양수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까는 간격이 똑같았으니까 이 y좌표는 동일하겠지만 여기서는 얘가 좀 올라왔겠죠? 똑같은 기울기 크기인데 x값이 많이 변했으니까 y도 많이 변할 거거든. 그럼 여기는 뭐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기준으로 끊어지지 않게 그려주는 게 바로 절대값들 더한 거. 그러면 절대값을 4개 붙이든 5개 붙이든 심지어 어떤 문제는 100개를 붙이기도 해요.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알았음? 끝. 그러면 다시 이 문제 가볼게. 아유, 힘들어. 솔2.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어떻게 풀어주세요? y를 붙여서 함수로 해서 해석해서 이 부등호는 이 함수가 y는 3보다 작다? 아래에 있다. 의 해를 구하세요. 아래에 있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어찌됐건 너희들은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아까처럼 1과 2를 가지고 기울기만 집중을 해보면 1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사이면 0. 크면 2. 그래서 그래프는 반드시 좀만 더 내릴게. 좀 급하게, 좀 완만하게, 완만하게 아니라 평행하게, 여기도 좀 급하게. 이게 지금 이 함수를 그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뭘 그리자? y는 3이라는 이 함수도 한번 그려보자. 이걸 그리기 위해서 3은 뭐 이렇게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려야 된다,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이 함수에서 2나 1을 한번 슬쩍 넣어봐. 2 넣어주면 빵, 2 넣어주면 1. 이거 y좌표 지금 1인 거예요. 1 넣어도 1, 2분의 3 넣어도 1, 2 넣어도 1, 기울기 0이니까. 그럼 1보다는 3은 확실히 어디에 있겠어? 더 위에 있겠지. 그럼 이제 너희들은 노란색 함수가 빨간색 함수보다 아래로 그려지는 범위를 찾기 위해서 답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노란색 함수가 더 내려와 있게 그려져 있는 부분.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았나요?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 값을 찾아서 그 사이에 있으면 답이야. 알았죠?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1절. 그래프 그리고 범위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2절도 아니고 사실 중학교 방식을 쓰는 건데 이거 2야 2. 뭐가? 기울기. 얘들아. 기울기는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변하는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아니냐? 근데 기울기가 2래. 변화량이 1대 2란 얘기지. y좌표 얼마만큼 변했어? 이만큼. 1만큼. 3. 같은 원리로 0. 끝. 답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답. 어디 갔어? 지웠네. 끝. 이게 그래프를 푸는 풀이.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지금은 너희가 이거 그래프부터 뭐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이게 훨씬 빨라져. 알았어요? 오케이? 내가 이제
서울에서부터 막 경기도 뭐 지금 여기 세종까지 여러 지역에서 가르쳐 봤는 데 있잖아. 서울 애들도 막 구로 막 이런 애들, 아씨 구로 지역 비하는 아니에요. 구로구 그게 일반적인 그냥 지역 학교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 있잖아. 하고 쳐다보고 있어. 경기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내가 이걸 딱 가르쳐줬을 때 예비 고1 딱 너네 학년 대상으로 딱 가르쳐줬을 때 그 우리가 흔히 학원가를 부르는 데들 있지. 뭐 평촌이라던가 아니면 뭐죠 목동, 뭐 대치동. 걔네들한테 딱 설명하자마자 저 이거 중2 때 배웠어요. 야, 다 풀 줄 알아. 오케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습득을 하려고 해. 왜? 훨씬 빠른 걸 겪어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건 못하겠어가 아니라 저거 어떻게 해야지? 받아들여요. 근데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왜 굳이 이렇게 풀지? 범위 나눠서 풀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거기서 실력 차이가 아니라 속도 차이가 나버리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나중에 100% 너희들 나중에 고등학생 2학년 다니고 3학년 돼봐. 무슨 얘기하게? 시간 없어서 다 못 풀었어요. 요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 알았음? 그래서 어떻게든 1분이라도 10초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풀이들이 있어요. 도저히 나 이거 못하겠어. 할 만큼 해본 다음에 못하겠어. 그러면은 첫 번째 풀이로 가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솔루션 2, 요 두 번째 풀이를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알았음? 알았음? 자, 오늘은 원래 2차 부등식의 기본까지 가려고 했는데 너희들 표정을 보니까 2차 부등식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했고, 자, 1차 부등식 전체를 숙제로 안 냅니다. 1차 부등식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 위주로만 오늘 숙제를 나갈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번호로 골라줄 수도 있고 유형으로 골라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카톡 보내겠지. 그거 잘 보고 그거에 맞게끔 숙제 해오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잘 가요.